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다. 바로 여성을 울리는 국내 3대 여성암. 3대 여성암으로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그리고 난소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소암은 초기에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린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여성암 사망률 1위인 난소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여성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그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난소암인데요. 여성암 사망자의 무려 절반가량이 난소암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2G 이 시간에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난소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고석봉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래 사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하게 또 잘 사는 게 참 중요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교수님, 근데 안타깝게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이렇게 예. 10년 넘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016년도 통계를 보면은 3,10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사망하는 10대 원인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이제 1991년과 2001년 이 10년 간격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은 암입니다. 아마 주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심장 질환, 뭐 당뇨병, 뭐 사고, 자살, 고혈압, 호흡기 질환 이런 것이 아마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암은요 1991년과 2001년 이 10년 사이를 비교해 본다면은 암 사망 원인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암 사망률이 감소해야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더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당뇨병과 자살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 봐서는 암과 당뇨병과 그리고 이 자살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도 높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도 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늘 제가 주제를 좀 넘어간다면은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여성 중에서 가장 흔한 생식기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생식기 암 하는 것은 여성에만 있는 그런 그 기관에 생기는 암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만 있는 기관 같으면은 뭐 전립선 이런 경우는 남성들만 생기지만은 여성들은 이렇게 자궁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성들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여성 생식기 암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그리고 양쪽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 그리고 자궁 몸통에 생기는 이 자궁체부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가장 흔한 3대 여성암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난소암과 그리고 자궁체부암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난소암은 오늘 주제입니다만 이 난소암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증가되는 추세뿐만 아니고 이 난소암 자체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악성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의 이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난소암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난소암이라고 하면 병명 그대로 이 난소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난소하는 조직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난소암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난소암은 제가 이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여성 그 생식 구조상에 보시면은 그 자궁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동일 기관이 두 개가 있죠. 난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난소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난소암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소암은 자궁경부암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여성 생식기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특징적으로 이 난소암은요, 다른 그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에 비해 가지고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이제 다시 말해서 5년 생존율을 우리가 많이 따지죠. 보통 우리가 암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5년 동안 생존율이 얼마냐 따라 가지고 악성도가 높다, 낮다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악성도가 높은 그런 암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 뭐 간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난소암도 거기에만큼 이렇게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5년 생존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악성도가 높은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의 원인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암들이 원인을 이미 밝혀진 경우도 있고 또 밝혀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 난소암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자궁경부의 어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난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난소암의 원인은요. 결국은 이 난소 표면에서 이제 매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배란이 되게 되면은 난소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세포가 반복적으로 파열이 되는데 이 파열되고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 난소암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위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위 표면에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은 위암의 원인인 것처럼 이 난소암도 결국은 이 배란을 통해 가지고 난소 표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파열과 복구되는 이 과정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난소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난소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난소암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가을 신상 하나 살까 언니? 뭐고? 며칠 전에 안젤리나 졸리 한국 다녀갔었네. 일찍도 한다 일찍도 하라. 그러니까 좀 맨날 게임만 좀 하지 말고 이런 사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좀 알아라. 제발. 에이고 뉴스 보면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이라서 보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무식해서. 아 또 잔소리 참. 아니 근데 그 안젤리나 졸리 왜 한국 왔다 갔는데? 아, 좀 깊숙이 좀 봐봐라. 그 장남 매덕스가 연세대 입학했다. 아이가 무식하기는 진짜. 야 진짜. 그러면 그 뭐고 안젤리나 졸리 이제 연세대 학부형이가.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나를 남편이자 큰아들로 생각해라. 큰아들. 장난치나 지금. 진짜 당신 같은 아들 100트럭 갖다 줘도 노다. 알았나? 너무하네 진짜. 왜? 갑자기 미자 생각이 나네. 내 친구 미자 알지? 미자 씨 알지 왜? 미자 씨가 왜? 또 뭔 일 있나? 미자가 유방암에 걸렸잖아. 어? 미자 언니 유방암에 걸렸다고요? 어떡하노? 아이고 그래 어떡하노? 미자가 음. 가슴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청 심각하다 아이가. 이 여자의 자존심은 바로 또 가슴 아이가 가슴. 그렇지. 아유 미자 씨 어떡하노? 아니 근데 자기야 졸리 얘기하다 갑자기 미자 씨 생각이 왜 난 건데? 정말 진짜 무식.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못 들어봤나? 뭐?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나 정말 진짜 무식해가지고 대화 반통하네 대화. 왜? 와, 진짜 무식해도 진짜 너무 무식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요. 야 모를 수도 있지 그 너 둘이 너무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를. 무식하니까 무시하지. 자, 잘 들어봐라.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 할머니, 이모, 이 모두가 난소암이나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않카나.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된다고 했단다. 그럼 만약에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난소암이나 유방암으로 죽어봐라. 그 남은 6남매는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유방이랑 난소를 절제했다 하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유방, 난소 그 절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게 말이 많잖아. 오,
아니 아가씨 어찌 알고 있을까? 내가 TBC 클리닉 건강 365 열심히 보잖아요. 우리는 유전자가 다르다니까. 야 엄마 뱃살하는데 똑같지 뭐. 그래,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니 봐라 생각해봐라.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안젤리나 졸리도 처음에는 유방만 잘라냈다가 몇 년 후에 난소까지 잘라낸 거거든. 아무래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 또 듣고 보니 그렇네. 아니 그렇게 되면 미자 언니 어떡하노? 그러니까 어떡하노? 안 되겠다. 나 미자한테 좀 갔다 와봐야 되겠어. 내 좀 나갔다 올게. 자기야 언제 갔다 올 건데? 모르지. 왜? 아니 왜긴 왜? 저녁 전에는 온나? 미친년. 아우 나 진짜. 아니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차려 먹어라. 내가 뭐 밥 차려준 사람이가. 밥 차려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그랬어? 아니 저녁에 일찍 돌아가는 거는 밥 차려다가 하는 거 아이가? 너무한 거 아이가 진짜? 아니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내가 밥순이가. 손발 있지? 근데 오늘 주말이잖아. 내 손과 발은 게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주말 좋아하네 주말. 백수가 주말이 어디 너? 2년 365일이 주말이지. 아니지. TV에 사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주말이 있지? 그렇지. 아, 그러면 우리 시켜 먹자. 시켜. 웃기고 있네 진짜. 미자 언니 팔 그래 빨리 자기야 갔다 온나 빨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난소암은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 두 분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난소암은 말 그대로 난소에 발생하는 이제 악성 종양이고 유방암은 뭐 유방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니까 같은 몸에서 암이 자란다고 해도 엄격히 다른 질환이 아닐까요? 둘은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X예요, X. 되게 쉽게 설명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이 우리나라 연세대에 입학을 해서 한국에 온 안젤리나 졸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모 모두 이 난소암과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도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했고요. 또 몇 년 후에는 난소까지 잘라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난소암과 유방암 아무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X 아닌가요? 사실은 O입니다. 제가 정답. 예, O입니다. 예. 아무도 여성인 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예를 들어는 안젤리나 졸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난소암과 유방암은 기관이 다른 위치에 있죠, 사실은요. 네. 그런데 왜 연관성이 있냐면은 두 기관 다가 여성 호르몬이란 그 에스트로겐하고 또 황체 호르몬이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과 난소암은 같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지금 앞에 도표에 나옵니다만 유전성 난소암이라는 것이 있고요.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전 소인이 어떤 특정 유전 인자에 의해 가지고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난소암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차지한다. 또 인종별로 보면 조금 더 한 15% 내외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유전 인자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BRCA 우리가 약자로 브라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분과 비해 가지고 이 난소암과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말씀한 것 중에 사실은 맞는 내용은 우리 예은 씨가 얘기했는 난소암과 유방암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높은 완치율을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난소가 여성의 골반 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특별한 증상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암이 조기에 발견된다면은 훨씬 더 치료하기도 좋고 예후가 좋은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난소암이 이제 우리가 예후가 좋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은 초기 증상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은 대부분 증상들이 질 분비물, 질 출혈 이런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초기에 이상을 가지고 산부인과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난소암은 좀 독특한 건데요. 산부인과 질환은 맞는데 산부인과에서 진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내과에서 질환을 이렇게 진단하고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난소암 초기 증상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대부분 소화기 관련된 그 증상인데요. 뭔가 좀 헛배가 부르고 또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원인은 잘 모르지만 배가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메시꺼움 이런 증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가 이제 소화기 질환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소화기 내과나 또 내과에 가셔가지고 뭐 진찰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초음파를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골반에 어떤 혹이 있어가지고 산부인과에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소암은 이 진단 자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쉽게 검사가 됩니다만은 아까 사회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 난소는 우리 몸 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그 복막 뒤쪽에 구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다른 기관과 달리 난소 조직은 주위에 굉장히 공간이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소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커지더라도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충분한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난소암의 진단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조직 검사가 맞는데요. 이런 그 최종 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30대,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암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이 부인과 질환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대부분 이제 병원 가시게 되면은 이 초음파들이 대부분 이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골반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골반의 구조물에서 이상이 있는지, 특히 난소 조직에서 종양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일부 요즘 뭐 건강검진에서는 이렇게 종양 표지 검사, 이거는 뭐냐면은 그 특정 그 암 세포에서 분비되는 그런 표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CA125 혹은 CA19-9 하는 이런 그 종양 표지 검사인데요. 문제는 이거는 난소암이 있어도 증가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양성 질환이 있어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종양 표지물을 가지고만 진단될 수는 없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산부인과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골반 초음파, 그리고 종양 표지물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큰 제목이 뭐 침묵의 암살자라는 이런 좀 조금은 좀 무시무시한 이런 그 닉네임을 적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 난소암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증상이 별로 없는 것이 또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난소암의 이렇게 전이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에서 발생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난소암은 난소 표면에 생긴 암 덩어리가 이 표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복막의 여러 조직에 쉽게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처음 진단 시에 3명 중 2명, 즉 3분의 2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수술과 1차 치료 후에 재발률이 60에서 한 70%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과 암 중에서는 예후가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난소암은 뭐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진단도 어렵고 또 부인암 중에서 예후도 가장 나쁘다고 해서 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꼭 맞는 별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이 난소암은 특히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모든 뭐 암들이 그렇습니다만 난소암도 특히 더 이렇게 이 난소암의 병기하는 건 뭐냐면은 암 조직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부위에 이렇게 침범했냐 하는 걸 우리 병기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난소 이제 표면만 있다면 1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제 난소 표면에 있는 암 덩어리가 바로 이제 인접한 장기, 주로 난관인데 이쪽에 간다면 2기가 되겠고 이것이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 복막까지 간다면 3기. 그리고 이것이 더 넓은 부위에 뭐 간이나 이런 넓은 부위에 간다면 이게 4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난소암 역시 병기에 따라 가지고 예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난소암의 병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난소암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함소은 저 부부는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만 요즘에는 맨날 그냥 싸운다니까. 아니 오래 연애했다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몰라 결혼했다. 에휴, 한창 싸울 때죠, 저 때는. 아니 몸은 하나인데 뭐 젖병 씻어야 되지, 또 울면 달래야 되지, 기저귀 갈아야 되지, 목욕시켜야 되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디니까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아유, 그래도 저 봐라, 아기 보니까 얼마나 이쁘노. 이쁘다. 몸은 힘들어도 저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은 피로가 싹 안 풀리겠어요. 아이고 나도 딸 하나 갖고 싶다. 어? 딸? 오빠 딩크족 아이가? 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 닮은 딸은 하나 낳아야지. 부러워. 그래. 그런 의미에서 선미야. 왜? 니 좀 나갔다 왔나? 왜 또 내보고 나가라는데? 왜 나가라 하겠노? 오늘 큰언니랑 할 얘기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세언니하고 빨리 안다. 나도 알 거 다 알거든. 29금 39금 얘기해봐라. 괜찮다. 야 알 거 알면 눈치껏 좀 빠져나가야 될 거 아이가 지금 이 진짜 세언니랑 응? 알콩달콩 좀 이마 좀. 됐어요, 아가씨. 나갈 필요 없어요. 왜요? 왜? 얘는 왜? 나갈 필요 없으니까 나갈 필요 없다 하지. 아니 왜 나갈 필요가 없는데? 나 요즘 피임약 먹고 있다. 뭐 피임약? 왜? 아니 미자도 유방암에 걸렸고 현정이도 난소암에 걸렸다 아이가. 슬슬 내 나이가 되니까 좀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난소암에 덜 걸린다고 하대. 나도 난소암 예방해야지. 와 진짜 실망이다. 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참. 아 미안하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딸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이가? 내가 난소암에 걸려봐라. 그럼 앞으로도 임신도 못 할 건데 다 무슨 소용 있노? 피임약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데? 그 피임약 오래 먹는다고 난소암이 안 걸리겠나? 참, 아니 자기야 피임약 오래 먹으면 임신하는 거 더 힘들어질 거 아이가? 그건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피임약이 난소암을 예방한다. 그거 어디서 들은 소리예요, 언니 진짜. 언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애 갖기 싫죠? 애 갖기 싫어서 그런 거죠? 아가씨 왜요?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요? 그따구라니. 선미 말이 맞구만. 근데 진짜 쌍으로 진짜 와 지금 해보자는 거가 지금 나이도 8살이나 어린 게 진짜. 아이고 그래 내보다 8살 많아서 좋겠네 누나. 이럴 때면 나이 타령 이제 8살 많아 좋겠다 누나야. 해보자 이거가. 니 한번 맞아볼래? 니 참네 내가 아무리 늙어도 당신보다는 평생 8살 어리거든. 8살이나 8살 어리면 뭐하노? 맨날 꼴꼴꼴꼴꼴 대면서. 뭐 골골 내가 자기랑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늙어가는 거 아이가 지금. 아 시끄러워 죽겠다 진짜. 아니 사랑해서 결혼해서 왜 또 싸우는데? 이럴 거면 나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노? 아가씨가 나가려면 난 나가지. 아가씨 싫은 생활 해봐야 그러면 안 싸고 생겼는지. 그치 뭐야. 그렇지. 야 그럼 우리가 언제 싸웠는데? 아니 저 함소은 부모도 그렇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왜 자꾸 싸우냐고. 왜 자꾸 시끄러 죽겠구만은. 아니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요? 사랑 싸움 하는 건데 왜 부러워서 가나? 그치 뭐야. 그러니까 부르면 니도 남자 만나서 맨날 여기 있지 말고. 아니 이 부부가 진짜 왜 그러나. 싸울 때 던지고 왜 이제서 내한테 공격하는데. 네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 불똥 튀는 거 아이가. 빨리 나가라 빨리. 자기야 자꾸 소리 질러 옆에서. 이게 어디 세연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웃기면 진짜 빨리 나가요. 나가. 나간다. 내 나가면 둘이서 또 뭐 할 건데? 네가 하라가 뭐하게. 빨리 나가라. 싸울 때 던지고. 알았다. 더럽고 치자서 내가 나간다. 빨리 나가라. 자기야 빨리 안 나가. 나가라 빨리. 들어오지 마라 오늘 그냥. 안 들어올 거라. 자기야 오늘 뭐 할 거야? 알면서.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피임약을 오랜 기간 복용을 하면은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과연 확률이 낮아질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X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모든 약에는 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꾸준히 먹는다. 오히려 저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늘 달랐잖아요. 네, 항상 다르죠, 저희는. 난소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배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란을 멈추는 임신과 출산이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이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 5 할게요. 교수님, 누가 정답이죠? 오늘은 주제가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네.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오늘 또 두 번째 질문도 우리 예은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난소암과 그리고 이 피임약이 관련이 있느냐,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난소암이 줄어드느냐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그 난소암의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소암은 배란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떤 우리 몸의 현상이 바뀌느냐면은 일단 피임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배란이 중지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매달 발생하는 배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난소암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걸 되어 있거든요.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출산과 아까 모유수육 했는데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 즉 임신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란은 이제 중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난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모유 수유도 아마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수유를 받게 되면은 호르몬 영향에 의해 가지고 배란이 억제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유 수유하고 있는 동안은 임신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간혹 하시잖아요. 네. 그게 같은 이유인데 결국은 이제 출산과 모유 수유 그리고 이 피임약도 모두 다 같은 원리, 즉 이 배란이 중지되기 때문에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배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난소암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난소암은 교수님 여성암 사망률 가운데 1위인 아주 무서운 네, 암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예방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과 모유 수유 그리고 이제 뭐 피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난소암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됩니다. 또 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체 난소암의 한 10에서 20% 내외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족력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전자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하면은 그 특정 유전자, 즉 난소암이 잘 발생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 검사 방법이 굉장히 고가여가지고 일반 분들이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올해 5월부터 심사평가원에서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하는 이런 그 NGS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자 패널 검사가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난소암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제 환자와 관련된 임상 정제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0세쯤 되신 그 여성분이 그 난소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 난소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난 상태. 다시 말해서 이제 완치 판결이 된 환자가 본인의 그 딸과 대학생인 딸과 함께 같이 진료실에 왔는 그런 임상 정제인데요. 이분이 왜 오셨냐면은 이분의 가족력이 난소암과 유방암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도 한 10년 전에 난소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언니도 최근에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난소암으로 수술하셨고 또 어머님도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언니도 유방암 수술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 이 딸이 혹시 또 본인처럼 혹은 본인의 언니처럼 유방암이나 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그 환자인데요. 일단 그분을 좀 안심시키고 이 가족력에 관련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족력 상 봐서는 이제 이 대학생을 본다면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 이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수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가족력이 있는 이런 그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 상담과 정밀 의료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그 진료하는 한 과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학제라는 게 암을 전공하는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이런 그 다학제를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같이 다학제를 통해 가지고 환자나 보호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그런 조기에 진단 가능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난소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힘들겠지만은 여성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또 난소암은 유전성이 강한 암이니만큼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이 BRCA 유전자 검사 한 번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고석봉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